반갑습니다. 손존입니다. 예, 제가 이 창원대에서 7분 거리에 고향이 있습니다. 예, 제가 7분 거리에 있는 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올 3월 말쯤에 총장님이 직접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하셔서 PPT를 켜놓고 이렇게 첫 마디가 회장님 생가에서 창원대학교가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고향에서 총장님 취임식 날 제가 왔거든요. 와서 재보니까 한 8분 걸리더라고요. 8분 걸리는데 정말 가까운데 이 산 너머 덕산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태어났고 거기에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도 고향에 제 집이 아직 있습니다. 덕산에 가면. 그래서 창원하면 항상 좀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교육을 저희의 사업 모델로 삼고 있지만은 제가 사교육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이걸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기공장하면서 반전주의자 하는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로 저를 표현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창원 촌놈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원 강사를 사실은 저는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 자기 목표가 있을 건데 계획대로 가는 인생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학생은 가다가 어떻게 얻어 걸린 게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방향이 급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생각지도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 여러분들이 20대까지 살았던 이 노력 이거에 의해 결정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학벌이 너무 강조되거나 이런 사회, 실제로 사회 진출해 보면 누가 이 사회에서 진짜 위너가 되느냐 하면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위너가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제 인생은 사교육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본질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늘 던졌던 화두가 저기에 있다. 그래서 키워드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how to live가 what to do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생의 성공 방정식을 찾겠다 생각해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 그거 성공 못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의 부등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자, 저기 표시를 해놨죠. 어떻게 살 것이냐는 삶의 문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일의 문제, 그것의 결과인 성공. 요즘 젊은이들이 이 부등식이 대부분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성공을 제1 목표로 딱 삼고 이만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의사가 돼야 되고 펀드 매니저가 돼야 되고 법조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냐 안 하냐 이거보다는 내 성공의 목표를 맞는 잡을 찾으려고 해요. 직장도 딱 그런 데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 저 부등식이 거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성공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문제가 첫 번째고 그 삶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내 삶에서 완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어쩌면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유한자적 한계로 가고 있는 본질적으로 실패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 거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부등식이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 나이 40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는 최종 결론을 36살 1년 동안 고민했던 거를 어디에 가서 결론을 내리냐면 경기도 이천에 가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천구상이라 하는데, 이천이라는 지명 자체가 중의적이야. 내가 2000년 이후에, 뉴 밀레니엄의 2000년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20세기 인간에서 21세기로 넘어오니까. 그래서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1월 1일까지 34시간 동안 집중 고민하고 와서, 그때 제목이 보면 여기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루트 97 신화 창조의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36살까지 인생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유했던 것 같아. 떠다닌 것 같아.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그래서 97년 내 나이 37세, 늦었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의미에서 루트라는 말을 쓴 거예요. 루트 97.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 인생 다시 시작한다. 리셋. 그래서 제 나이가 정확하게 말하면 27입니다. 97년부터 3살, 2004년. 그렇게 해서 저는 27이라고 어디 가면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인생을 리셋하셔야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답이 없어. 그러면 다시 자기를 혁신하고 리셋해서 한 살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뿌리를 내리는 ROT가 너무나 내한테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만들면 저 4개의 약자의 원리를 만들겠다 해서 제 말을 만들어 온 거예요. 루트 97이라는 건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시점이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인생의 루트 97은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메가스타를 왜 만들었냐면, 97년에 스타 강사 됐는데 98년 여름에 어떤 학부모가 케이크를 들고 온 게 저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은평구에서 대치동까지 학생을 어머니가 실어 나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학원 앞이 엄마 아파트인데 엄마 아파트에 33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어.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딸 잘 가르치다가 이제 수업 끝나는 새벽 1시 반에 케이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성적 많이 올라온 줄 알고, 어머니 성적 많이 올라온 모양인지 아니까, 선생님 성적만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뭔데요? 하니까 제가 엄마 아파트를 샀는데 5개월 만에 3억이 올랐대. 이 손사탐 아니었으면 자기 이사 안 왔을 건데.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주고 가는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3억 벌었는데 무슨 케이크 하나 주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한 대 맞은 거예요. 대치동 사교육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의로 윤리적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는 대치동 사교육 현상이 나타나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사교육안에서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해 가을에 저한테 영감을 준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홈쇼핑 채널. 이걸 보는 순간 백화점이 집으로 오는 시대가 열리겠네. 이러면 백화점이 망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학원과 학교가 집으로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먼저 수업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뭐 요건 설명하려면 모두에게 해당 안 되니까, 하여튼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에다 넣어서 이걸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수능 문제도 만들기도 했는데, 그때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최고의 중심지가 되는 데는 교통이 좋은 데예요.
그렇잖아.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인구가 제일 집중하는데. 그게 최고의 중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커머스가 되고 온라인 쇼핑이 되면 정보 어디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어느 기업이 제일 잘 나가겠냐? 지금 그걸 우리가 플랫폼이라는데 제일 잘 나가는 플랫폼은 어디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정보의 신뢰성을 가진 기업이 최고의 플랫폼이 되겠다. 이거 써놨잖아요. 인구와 교통이 중요한 게 산업화 시대의 중심지 이론이라면 정보화 시대는 정보의 신뢰성이다. 그래서 2000년 딱 들었을 때 내가 루트 97에서도 2000년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는 가지고 2000 구상을 했었고 그래서 2000년에 제가 법인을 만든 겁니다. 메가스타디를. 저는 메가스타디를 만든 게 사업으로 성공하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루트 97 신화창조의 원년 그 삶을 실현하고 싶었고 사교육의 문제를 사교육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메가스타디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지평에서는 엄청나게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엄청나게 저렴한 강의로 최고의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50만 원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를 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2000년 7월 10일 날 법인 등록을 해서 이렇게 제가 홈쇼핑에 영감을 얻고 유니텔 강의를 경험하고 강사들하고 준비를 해서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해 9월에 첫 설명회를 하고 법인 등록은 7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가스타디가 20년 왔는데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 내 강의 들으면 좋은 대학 간다. 내한테 돈 많이 쓰면 성공한다.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공부는 자기 감동이야. 그러면 강의도 자기 감동이야. 내가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내가 감동이 돼야지. 지금 학생이 이해하냐 못하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선생 자신이 자기 강의에 자기가 감동되고 그게 학생과 하나가 될 때 제대로 된 공부가 된다. 결국은 공부는 학과습을 통해서 인생의 희열과 기쁨을 넘어서 한 단계 점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공부에서 기쁨이 안 나온다. 그럼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노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에서 녹여낼까 하는 고민을 늘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루트 97 신화창조의 원년 하면서 부제로 그 당시에 달았던 게 뭐냐면 앞으로 나의 인생은 깨끗한 장사꾼으로 살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깨끗한 장사꾼, 깨끗한 기업인이라는 게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타디가 추구하는 가치는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건 기업 가치입니다. 최고 지향, 이건 항상 우리가 추구해왔던 거고 정직과 배려, 도전과 혁신 이 세 가지인데 제가 한 번씩 되돌아보면 내가 만약에 부산에서 태어났거나 서울의 아스팔트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보다 제가 뭐 이 고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서 살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여기 사람만큼 되게 인간적인 데 별로 없어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창원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 손 좋은 거는 누구인가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는 창원 촌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손주원의 사교육 인생은 창원 촌놈의 경쟁력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제 맺은 말이고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최고로 키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살 거냐는 답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던가 하는 그 기억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어릴 때 사진을 똑똑히 다시 보면서 그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그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쟁력의 출발입니다. 메가스타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K-에듀로 도약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 사교육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우리가 스스로의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이걸 세계화할 수 있다. 특히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서 결국은 AI 교육혁명이 일어날 거고 인공지능 교육이 되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결합은 더 강화되면서 국가교육 시스템과 민간교육이 결합하는 상황이 올 거고 챗GPT가 그런 변화의 핵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챗GPT에 의해서 교육 자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화되고 자유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변화와 함께 사교육과 공교육의 공존을 넘어서 K-EDU로 한번 도약하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소망이고, 그러면 현재 글로벌하게 수용되는 K-현상은 처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조감을 가지고 있어. 비판했어. 부끄러워했어. 그런데 글로벌 수용이 되면서 자긍심으로 바뀐 거거든요. 사교육도 일종의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비판하지만은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내가 지난주에도 미국 쪽에 막 강력히 찾아와가지고 메가스터디 USA를 제발 좀 빨리 만들어시라고 막 LA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제안을 해서 최근에 가장 장시간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언제든지 글로벌하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어쩌다가 학원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91년, 92년 어린 나이에 아들, 딸을 9개월 사이에 둘을 잃어버리면서 선생님 인생이 한 방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주 60시간을 수업했고, 그러나 다행히 계속 가지고 있었던 고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그룹과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사회윤리적으로 정당한가? 36세 둘째 아들이 다시 태어나면서 인생에 약간 힘을 얻고, 야, 이게 40대기 전에 내가 인생을 다시 리셋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강렬한 36살의 1년간의 고민을 37살 되는 아침에 경기도 이천에 가서 루트 97 신화창조의 원년이라는 그 리셋이 어쩌면 현재의 저를 만들었고, 문제를 바라볼 때 본질을 바라보려고 했던 back to the basic 했던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고 핵심 전략이었고 현재까지 저를 지켜온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의 가장 바탕에 이 창원이란 따뜻한 에너지와 이 땅에 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대생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한번 거울 삼아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강력한 리셋을 한번 하시고 이 창원의 에너지와 촌놈의 경쟁력이라는 그러한 인생을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